경비, 당장 저 사람 끌어내. 화려한 조명으로 가득 찬 고급 주얼리 쇼룸 한가운데서 중년 남성 직원이 혀를 차며 큰 소리로 외쳤다. 금빛 장식이 반짝이는 유리 진열대 사이를 분주히 오가는 손님들이 동시에 동작을 멈추며 그 광경을 지켜봤다. 남성 직원의 목소리는 단단하게 깎은 대리석 바닥을 타고 울렸다. 잠깐만요. 왜 이러시는 겁니까? 어떤 손님이 놀란 눈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중얼거렸고 바로 옆에 선 젊은 여성이 그 남성을 살짝 당기며 조용히 물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저분 그냥 차례를 기다리던 것 같은데 저기 다른 이가 스마트폰 카메라를 가리키며 작게 속삭였다. 혹시 찍고 있는 거야? 네, 이거 좀 심각해 보여서 게다가 저분 혹시 손흥민 같은데요? 맞죠? 사람들은 혼란에 휩싸인 차에 서로에게 눈짓을 보냈다. 매장 안에 꽤 많은 손님이 있었지만 분위기는 이미 얼어붙은 듯 냉랭했다. 그 직원은 버럭 소리를 높였다. 누군지 몰라도 여기서 소란 피울 권리는 없습니다. 보안 요원들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당장 저 사람 쫓아내라고요. 그러자 매장 한편에서 웨이브진 머리를 깔끔하게 올린 매장 매니저가 다급히 달려왔다. 무슨 일이시죠? 진정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직원분도 손님도 모두 차분하게요.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시나요? 낯짝을 보니 유명해 보이긴 하지만 여긴 아무나 들어와서 내세울 때가 아니라고요. 그 직원은 한껏 콧방귀를 뀌었다. 어딘가 익숙한 얼굴을 가진 청년이 마스크를 턱 아래까지 내리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말했다. 저 죄송합니 큰 소리 내고 싶지 않았는데 너무 대기 시간이 길어서 항의 좀 하려 했을 뿐입니다. 그 순간 가까이 있던 다른 손님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저 사람 진짜 손흥민 맞네. 영국에서도 축구 선수로 유명하잖아. 그런데 왜 여기서 이렇게 대우받지 못하는 건지. 쇼룸 안이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 차갑게 굳은 공기가 공간을 압도했다. 매장 매니저는 손님들을 달래려 애쓰고 직원은 여전히 굳은 표정으로 허리를 뻣뻣이 세운 차에 저항했다. 그리고 눈길은 하나로 모였다. 바로 소란의 당사자인 그 청년 손흥민에게. 여기는 서울 광장 호텔의 로얄홀에서 임시로 마련된 런던 주얼리 브랜드 특별 쇼케이스입니다. 매니저가 낮게 설명했다. 이곳은 초청받은 VIP 손님들만 입장 가능한데 예약 없이 들어오신 분은 확인이 필요해요. 그렇다고 해도 어떤 여성 손님이 고개를 갸웃하며 손흥민을 힐끗 쳐다봤다. 손님 명단에 없는 분을 이렇게 막 대하는 게 맞나요? 저희도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직원이 거칠게 받아쳤다. 그냥 들어와서 내가 누구다 나에게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하루에도 여럿 본다고요. 특히 스스로 유명인이라며 함부로 행동하면 곤란합니다. 거기에 손흥민이 숨을 고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 유명인인 척하려고 온 게 아닙니. 여행 중에 한국에 잠시 들렀고 우연히 이 쇼케이스 소식을 접했어요. 저도 평소에 주얼리에 관심이 많고 특별히 맞춤 제작을 의뢰하고 싶어서 온 겁니 정식 초대를 받진 못했어도 문의 가능하다는 안내를 들었어요. 문의 가능이라고 다 받는 건 아니거든요. 직원은 냉소를 지었다. 특히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 양 굴면서 기다리는 손님들 위에 올라서려 한다면 곤란하죠. 다른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아니, 이분이 그냥 순서 기다린다고 하지 않았나? 그렇지. 오히려 가만히 기다렸는데도 직원이 일부러 무시한 것 같던데. 아까부터 웨이팅 리스트에 이름을 적어놓고 계속 안 불렀다니까. 매니저가 진땀을 흘리며 두 팔을 가볍게 들어 올렸다. 자, 다들 오해를 풀고 말씀 나누면 좋겠습. 손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나셨는지 저희도 알아야 하고. 손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손흥민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대답했다. 손흥민님이 그냥 독립 디자이너들 작품을 보고 싶었어요. 세공 상태를 자세히 확인해야 해서 필요하면 돋보기나 전문가의 설명도 부탁드릴 생각이었습니다. 그 순간 직원이 기가 막힌다는 듯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돼지도 칼을 안다고. 아니, 뭔 돋보기를 찾습니까? 여기 제품은 다 정품이고 이미 공인된 가치가 있는 것들입니. 굳이 돋보기를 가져다 한참 들여다볼 사람은 보통 장인들 쪽이에요. 손님이 아무리 유명하다 해도
이런 전문 장비를 요구하는 건 오버 아닙니까? 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건 예의가 아니죠. 매니저가 직원의 팔을 붙잡았다. 주변에서는 너무한다. 저 정도 말은 지나친데 하는 소리들이 조금씩 커졌다. 참나, 제가 불편하게 만들었나요? 억울하면 예약 잡고 오셨어야죠. 직원은 허리를 젖히며 콧방귀를 뀌었다. 그저 돈 좀 있는 사람들은 예약 없이도 다 통할 거라 생각하는 거죠. 손흥민이 조금 격앙된 목소리로 답했다. 저도 예의를 지키려 노력했습. 계속 기다렸고 아무리 봐도 제 차례가 지나치게 늦어져서 상황 설명을 요구한 겁니 갑자기 올라가서 나 유명해요. 빨리 처리하세요. 같은 말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직원이 비꼬며 말했다. 결국 다른 손님들보다 먼저 주얼리 상담받고 싶었다는 거잖아요.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이 손사래를 쳤다. 전혀요. 아까부터 계속 대기 중이셨는데 순서가 뒤로 밀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직원한테 물어보니 제대로 답변도 안 해주고 또 다른 목소리가 덧붙였다. 이건 명백히 직원 측 과실 같아 보이는데 공기가 한층 더 싸늘해지자 매장 매니저가 재빨리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모두 진정하시죠. 손흥민 씨께서 원래는 정식 예약 절차가 없었으니 우선순위가 밀릴 수는 있습하지만 우리가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했다면 그 부분은 사과드려야 마땅합니다. 그 순간 직원은 여전히 부정적인 태도를 유지한 채 고개를 돌리며 중얼거렸다. 예약이 없으니 그냥 당연히 미룬 거고 나도 바빴으니 어쩔 수 없죠. 게다가 돋보기? 이런 곳에서 그런 식으로 구는 사람 처음 봤습. 굳이 그렇게 해야 할 만큼 세심한 눈이 없다는 건가요? 이 말에 군중 속에서 작게 헉 하고 숨을 삼키는 소리가 났다. 손흥민은 얼굴을 살짝 찌푸렸다. 제가 눈이 조금 피로해서 작은 각인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청한 겁니다. 하하,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요? 눈이 안 좋으면 그냥 집에 가서 쉬시지. 굳이 여기까지 와서 전문 장비를 찾는 게 과연 정상입니까? 그러자 무리 뒤편에서 한 노신사가 더는 참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나섰다. 저기요, 말씀 너무 지나치시네요.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작품을 감상할 권리가 있습 게다가 누가 뭐래도 지금 이분은 손흥민이지 않습니까? 축구계에서 대단히 존중받는 선수고 여기서 괜한 트집을 잡힐 이유가 없어 보여요. 직원은 그 노신사를 향해 피식 웃으며 대꾸했다. 손흥민이라면 축구공만 보면 되지. 보석은 왜 이토록 진지하게 들여다봅니까? 그래봤자 대충 사서 뒤주머니에 놓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이런 식으로 고객을 모욕하면 안 되죠. 노신사가 다시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목소리를 낮추었으나 분노는 분명히 서려 있었다. 결국 주변 사람들은 이 광경을 스마트폰으로 찍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소셜미디어에 실시간으로 영상을 올리겠다고 했다. 진짜 이건 사람들이 알아야 해. 이렇게 고급 브랜드 행사를 빙자해서 특정인을 모욕하는 모습을 매니저는 안절부절 못하며 손흥민에게 다가갔다. 정말 죄송합니. 직원이 과도하게 언행을 한 것 같습. 손님께서 혹시 필요한 사항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릴게요. 이제 와서 사과하신들 이미 여기는 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인상을 충분히 주셨네요. 손흥민이 천천히 말을 이었다. 처음부터 제가 무얼 잘못한 건가요? 그냥 정당하게 내 순서를 기다리고 조용히 상담받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그러자 직원이 또 강한 톤으로 반박했다. 아니, 우리 같은 명품 업계 종사자 입장에서 정당이라는 말 자체가 우습네요. VIP 초대 고객이 우선인 건 맞잖아요. 그리고 돋보기를 요구했다니 이게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 줄 아세요? 우리가 무슨 보석 감정학 교육장을 열어둔 것도 아니고 정말 화가 나네요. 기본적인 서비스를 요청한 손님에게 돌아온 답변이 우린 그런 거 안 한다. 왜 오버하느냐이니까. 손흥민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제게 유명 인사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해서 무조건 특별 대접을 바란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 그저 제 눈 상태가 좋지 않아 돋보기가 필요했다고요. 그때 주변에서 침묵하던 젊은 커플이 작게 속닥거리다. 여성이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높였다. 저희도 차례 기다리다가 직원분께 여러 번 질문했는데 계속 퉁명스러운 태도로 대하시더라고요.
그냥 보시면 된다. 뭘 자꾸 묻느냐 같은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이 브랜드의 이미지인가 싶었는데 손흥민 씨께도 마찬가지로 불친절했나 봐요. 남자 쪽도 동의했다. 맞아요. 직원이 사적으로 스트레스가 있는지 몰라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손님을 깎아내리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직원은 자기 변호를 이어갔다. 제가 언제 깎아내렸습니까? 다만 절차가 있으니 따르라고 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돋보기나 현미경 같은 건 전문가가 사용하는 도구고 손님이 그런 걸 요구하는 건 예외적임니 예외를 요구하면 별도 허가가 필요하다는 뜻이고요. 그 허가를 받으려면 정식 VIP 리스트에 포함되어야 함니 그게 규정입니다. 손흥민이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그런 규정이 있다는 걸 몰랐습. 그런데 만약 고객이 원한다면 추가 비용이라도 지불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 아닌가요? 저는 시간이 꽤 있었고 충분한 상담을 받고 싶었어요. 이 특별전이라고 해서 보안이 엄격한 건 알지만 그 정도 요청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요구인가요? 매니저가 머리를 감싸쥐듯이 손을 올렸다. 이해합니 사실 보안상 문제는 없었을 텐데 아마 내부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어서 이런 충돌이 생긴 것 같네요.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손님. 하지만 직원은 여전히 미적지근한 태도로 입맛을 다시며 본인도 이제는 안다고 하니 더 할 말은 없네요. 라고 중얼거렸다. 매장 안은 한동안 어수선했다. 일부 손님들은 이제 그만하자며 자리를 뜨는 모습도 보였다. 이런 곳에서 기분만 상하네. 명품 브랜드라더니 서비스가 영 별로라니 실망이야. 하는 대화들이 오갔다. 잠시 후 손흥민이 고개를 들어 매니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제가 여기 온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난 시즌을 마친 뒤 한국에 잠깐 머무르는 동안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싶었어요. 부모님께 드릴 보석인데 상세한 각인과 제 이름, 그리고 작게나마 우리 가족의 이니셜을 담아 제작하려고요. 저에게 이건 의미가 아주 큽니 그냥 비싼 물건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이야기에 사람들은 일순 조용해졌다. 그러시군요. 매니저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 어린 시선을 보냈다. 사실 전에도 다른 매장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제 의도를 잘 이해 못하더라고요. 이번 런던 주얼리 쇼케이스가 기술력 좋기로 유명한 장인들을 초청했다는 말을 듣고 혹시나 내 의도를 제대로 구현해 줄 수 있을까 기대를 품고 온 겁니다. 손흥민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났다. 그러나 직원은 코웃음을 치며 결국 유명인이라기보다 그냥 공짜 홍보로 이용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요즘 연예인, 스포츠 스타들 가끔 협찬 받을 목적으로 접근하잖아요. 저희로서는 경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건 너무한 말씀이네요. 어느 중년 여성이 끼어들어 직원에게 항의했다. 협찬을 원하는 태도였으면 애초에 말을 달리 했겠죠. 여기선 그냥 보통 고객처럼 보였는데 왜 그렇게 최악의 의도로만 보시는 겁니까? 직원은 한층 더 고압적으로 나왔다. 우리도 그렇게 당해봤으니 하는 말입니 게다가 무슨 돋보기 드립까지 솔직히 이해가 안 가네요. 눈이 안 좋아서 작은 각인을 보고 싶다. 이런 건 그냥 핑계 같고 사실은 무언가 특별 대우를 받으려는 명분 아니었습니까? 그 말에 손흥민의 미간이 일그러졌다. 제가 눈이 좋지 않은 걸 굳이 이런 공개된 자리에서 설명해야 하는 심정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사람들 사이에서 너무합니다. 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사생활이잖아. 왜 자꾸 시비를 거는 건지. 직원이 업무 초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저러는 건가? 수군대는 소리가 이어졌다. 점점 격해지는 분위기에 매니저는 마이크를 잡고 간단한 안내방송을 했다. 지금 불미스러운 언쟁이 이어져서 대단히 죄송합니 원활한 행사를 위해 잠시 상담을 중단하고 상황을 조정한 뒤에 재개하도록 하겠습. 손님들께서는 잠시만 대기해 주시거나 원하시는 분은 자율적으로 돌아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때 한 무리의 보석 전문가들이 입장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런던에서 초청된 실제 장인들이었다. 그중 한 명이 직원에게 다가와 불편한 기색으로 물었다. 지금 무슨 일인가요? 여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직원이 질린 표정으로 대답했다. 에이, 그냥 자칭 유명인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렇다 저렇다 하잖아요. 돋보기를 달라느니, 각인을 봐야 한다느니.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면서 시비 거는 중입니다.
장인은 눈살을 찌푸리며 그 말을 들었다. 잠깐만요.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 보석은 정교한 각인이 만습, 고객이 그걸 제대로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건 아주 정상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보통 전시회나 쇼케이스에는 10바의 확대용 루페 정도는 기본으로 마련하는데, 저 정말요? 그런 거 가져다 두기도 하나요? 이 말을 들은 직원은 살짝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장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 구매 전 보석의 디테일을 확인시키는 건 장인의 자부심과도 관련이 있습. 특히 특별 주문이라면 고객이 원하는 각인의 스타일이나 크기를 직접 확인해야 하죠. 말도 안 되는 요구가 아니라 오히려 권장되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직원은 순간 말문이 막혀 우물쭈물했다. 곁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를 향했다. 아니, 그런 걸 전엔 들어본 적 없어서 그냥 이상한 요청인 줄 알았는데요. 직원이 더듬거리며 변명하자 장인은 근엄한 목소리로 답했다. 저희 런던 장인들은 고객이 정밀하게 작품을 감상하고 각인을 통해 특별한 의미를 담는 걸 환영합니. 그것이 우리 작품의 가치를 더 높여주니까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매장 매니저는 당혹스러운 눈빛으로 직원과 장인을 번갈아 봤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진 듯했다. 손흥민은 살짝 시선을 떨구고 있었다. 모든 사실이 드러난 셈이었다. 손흥민 씨. 장인이 조심스레 다가서서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 말했다. 직접 상담 원하신다면 제가 도움드릴 수 있습. 세공 작업에서 각인 위치, 디자인, 크기 등을 면밀히 논의해보죠. 손흥민은 고개를 들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 사실 이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어요.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 저를 유명인으로 보기보다는 한 명의 고객으로 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예술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겁니다. 그 사이 직원은 점점 작아지는 목소리로 주변을 살폈다. 제가 상황을 잘 몰라서 저도 평소에 VIP 위주로만 상대해 왔고 특별히 돋보기나 정밀 검사를 요청하는 사례가 거의 없었던 터라 괜히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매니저가 작게 한숨을 쉬며 직원에게 말했다. 이건 단순 오해가 아니라 당신이 고객을 배려하지 않고 편견으로만 대했다는 데 본질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무례한 언행을 여러 번 하셨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직원은 무안한 듯 고개를 떨궜다. 손님께서 그렇게 진지하게 상담을 원하시는지 몰랐습. 제 잘못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손흥민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과를 하신다면 저도 받아들이겠습. 하지만 저를 모욕한 부분은 꽤나 심각했어요. 제 사정을 전혀 배려하지 않으셨고 눈 때문에 돋보기를 요청한 걸 비꼬기까지 하셨죠. 네, 정말 죄송합니. 제가 완전히 잘못 판단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 혹시나 특별 대우를 요구하는 또 다른 셀러브리티 코스프레 손님인가 했습. 그러다 보니 과민 반응했네요. 매니저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주변을 둘러봤다. 이 상황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사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 장면을 촬영하셨고 온라인에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 손흥민 씨가 원치 않으실 수도 있는데. 손흥민은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작게 웃었다. 이미 찍힌 건 어쩔 수 없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 이번 일로 다들 저를 특별 대접해야 한다고 느끼실 필요는 없어요. 그저 손님과 가게가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때 행사 주최 측에서 한 명이 급히 달려와 헐레벌떡 숨을 고르며 말했다. 지금 상황이 SNS에 실시간으로 퍼지고 있음. 본사 측에서도 알게 됐고 조금 전 긴급히 대표단이 사과문을 발표하겠다고 하네요. 사람들은 일제히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이게 얼마나 빨리 퍼졌으면 벌써. 역시 손흥민이 관련된 이슈라 화제가 빠르네. 그런데 사과문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직접적인 대응이 필요할 텐데. 그러자 조금 뒤 마이크를 잡은 주최 측 대표가 쇼룸 중앙으로 나섰다. 여러분 잠시 시간을 내주시길 부탁드립니. 오늘 일어난 불미스러운 언쟁에 대해 본 행사 주최 측이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음. 특히 손흥민 씨와 모든 고객분들께 심려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매장이 조용해지자 대표는 준비해 온 원고를 펼쳤다. 저희 런던 주얼리 업체는 전 세계 고객들에게 동일한 존중과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습. 그런데 이번 사태로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음을 확인했습.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후 내부적으로는 직원 교육 및 고객 응대 매뉴얼을 전면 재정비할 계획입니. 또한 오늘 직원의 부적절한 언행과 관련해 당사 차원에서 공식 징계를 포함한 후속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대표가 작게 웃으며 손흥민 쪽을 바라보았다. 저희 쪽 장인들이 이미 직접 상담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들었습. 원하신다면 최대한 협력하여 손흥민 씨께서 소중히 생각하시는 각인을 멋지게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 그리고 모든 고객분들께도 보다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손흥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미소 지었다. 그렇다면 고맙습. 제가 원한 건 누구나 편안하게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었습. 사실 저도 특별 대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절차와 배려가 잘 이루어지길 바랄 뿐이죠. 대표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사실 저희 본사 차원에서도 이렇게 노골적인 차별이나 무시가 드러난 건 처음이라 대단히 부끄럽습. 빠른 시일 내에 공식 서한, 즉 공개 서한을 발표해 전 세계 지점에 배포할 예정입니. 그 안에는 누구나 존중받아야 한다는 원칙과 각 지점에서 고객 요청 사항을 최대한 수용하는 서비스 지침이 명문화될 겁니다. 매장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 발표를 듣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오, 아예 공식적으로 바꾼다네. 이번 사건이 커지긴 컸나 보지. 손흥민이라서 언론이 빠르게 관심 가졌을 테고. 그래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정리되니 다행이네. 매니저도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손흥민님. 그리고 다른 손님들께도 사과드립니.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은 살짝 미소를 띠고 주변을 돌아봤다. 다들 저 때문에 혼란을 겪으셨다면 죄송합니.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이 브랜드뿐 아니라 여러 곳에서 고객 응대 문화가 개선된다면 좋겠네요. 갑자기 박수가 터져 나왔다. 맞아요. 이번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할 듯. 일단 사과했으니 앞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지 지켜봐야겠지만 그 직원은 한 발 떨어진 곳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손흥민 씨,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 제가 지난 경험 때문에 편견이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유명 인사가 와서 매장을 어지럽힐 거라는 선입견도 있었고, 돋보기 요청은 너무 터무니없는 요구라고만 생각했어요. 저도 제 일을 사랑해서 프로의식을 지키고 싶었는데, 결국 고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네요. 손흥민은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죠. 중요한 건 그 뒤에 어떻게 행동하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혹시 또 의심이 생기더라도 먼저 고객을 존중하면서 설명을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네, 꼭 명심하겠습. 또 한 번 죄송합니다. 직원이 머리를 숙인 채 울컥한 듯 작은 목소리로 거듭 말했다. 장인은 이 광경을 지켜보며 부드럽게 웃었다. 저 역시 런던에서부터 계속 강조해 온 부분이지만 예술품은 누구나 소유할 수 있고 누구나 감상할 수 있습. 제 손이 닿은 작품이 누군가에게 특별한 의미를 전해줄 수 있다면 그게 제가 가장 바라는 보람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고 손흥민도 살짝 감격한 듯 한숨을 내쉬었다. 감사합니. 사실 저도 축구를 하면서 느낀 게 어떤 위치에 있든 서로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 보석이나 축구나 결국 누가 즐기고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가치를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분위기는 서서히 가라앉았고 매장 전체가 다시금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일부는 주최 측에서 빠르게 대처해줘서 다행이라며 안도했고 어떤 사람들은 이 영상을 널리 알려야 해. 서비스 산업 전반에 개선이 필요하잖아 라며 들뜬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다. 매니저가 주최 측 대표와 함께 작게 상의하더니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오늘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와 함께 저희 측에서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함니 고객분들께서 원하시면 전문 감정 루페나 돋보기를 언제든 요청하실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겠습. 또한 직원 교육을 통해 모든 고객이 평등하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전면 개정하겠습니다. 장내에서 박수가 터졌다. 오, 이건 정말 좋은 조치네요. 그래, 이렇게 해서 문제를 바로잡아야지. 손흥민은 작게 웃으며 마이크를 건네받았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어 다행입니. 제가 한 역할은 크게 없어요. 그저 제가 원하는 걸 정당하게 요구했을 뿐인데 상황이 이렇게 커졌네요. 그런데 이번 계기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본인의 권리를 당연히 누리고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저희는 조만간 영국 본사에서 진심 어린 공개 서한을 발표해 전 세계 고객에게 이번 계기에 대해 설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공유할 예정입니. 특히 손흥민님께 공식 서한의 서두에 감사와 사과의 마음을 담아 전달하고 싶습. 혹시 괜찮으시다면 이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손흥민은 잠시 생각에 잠긴 뒤 대답했다. 네, 그런 의도가 정확히 전해진다면야 저도 기쁜 마음으로 협조하겠습. 정말 이 보석 전시가 계기가 되어 업계가 전반적으로 더 성숙해진다면 그만큼 훌륭한 일이 없겠죠. 잠시 후 장인은 쇼케이스, 가장 안쪽에 마련된 작은 상담 섹션으로 손흥민을 안내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하게 수군댔다. 저 사람 결국 원하는 걸 얻었네. 그래도 과정이 험난했지. 이렇게라도 본인의 진심을 보여줘서 다행이야. 직원은 한쪽에 서서 쓸쓸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봤다. 매니저가 옆으로 다가와 어깨를 두드리며 조용히 말했다. 앞으로 달라지면 됩니. 회사에서 정하는 징계와 별개로 지금 이 순간부터 고객을 대하는 자세를 바꾸면 돼요. 그리고 잘못된 인식은 빨리 고쳐야죠. 직원은 눈가가 살짝 붉어지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 알겠습. 이번 일로 정말 많이 배웠어요. 조금 뒤 상담 섹션에서 들리는 손흥민과 장인의 대화가 희미하게 주변에 퍼졌다. 각인을 작은 글씨로 넣고 싶은데 제가 눈이 별로 좋지 않아서요. 걱정 마세. 이 루페를 이용하시면 또 제가 별도 스케치를 해드리니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습. 가족 이니셜과 손님 성함의 알파벳 버전까지 조합해보죠. 디자인은 몇 가지 시안을 준비해 드릴게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게 진행되네요. 제가 혹시 불필요하게 까다로운 요구를 하는 건 아닌지 걱정했어요. 전혀 아닙니. 오히려 고객분이 정확한 의도를 전달해 주셔서 작업하기 훨씬 수월합니다. 그 짧은 대화는 확실히 매장의 정서를 달랠 만했다. 긴장감이 풀리고 사람들도 안심한 듯 다시 주얼리를 구경하며 자유롭게 움직였다. 몇몇은 서로에게 다가가 역시 공정한 서비스를 요구해야 해 라며 웃음을 섞어가며 이야기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른 뒤 주최 측 대표가 다시 한번 짧은 발표를 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저희가 평소에 놓치고 있던 모든 고객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 앞으로는 한국 지점뿐 아니라 전 세계 지점에서 동일한 매뉴얼과 교육이 진행될 것입니. 그리고 이 행사가 끝난 뒤 저희가 예고한 대로 공문을 정식으로 발표하고 손흥민 님께도 별도의 편지 형식으로 감사와 사과의 뜻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가와 묻기도 했다. 그럼 이제 VIP가 아니어도 저런 돋보기 같은 걸 요청할 수 있는 건가요? 대표는 환하게 웃으며 그렇습. 누구든 문의하시면 시간과 조건이 맞는 한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답했다. 결국 이날 행사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건 새로 공개된 몇몇 보석 작품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할 서비스와 편견 없이 고객을 대하는 태도의 중요성이었다. 사건이 일단락된 뒤 손흥민은 장인과의 상담을 마치고 쇼케이스를 나섰다. 기자들이 몰려들 듯했지만 관리 측이 미리 통제해 그를 배려해 주었다. 나가는 길, 한 청년이 용기를 내어 다가와 말을 건넸다. 손흥민 씨, 정말 죄송하지만 아까 상황 찍은 영상이 이미 인터넷에 엄청 퍼지고 있어요. 저도 올린 사람 중 한 명이긴 한데 혹시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 하지만 이 일로 많은 사람들이 업계의 문제점도 깨닫고 또 공정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손흥민은 부드럽게 웃었다. 아니에요. 그런 문제 제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 저 역시 축구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다 함께 성장해야 한다라고 믿거든요. 대신 너무 자극적으로만 소비되지 않았으면 해요.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제가 올린 영상에도 최대한 사실 그대로만 담았어요. 그리고 이번 사태가 해결되고 있다는 후속 내용도 전하려고 해요. 고맙습.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이 브랜드뿐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달라지지 않을까요? 청년은 활짝 웃으며 정말 존경합니 늘 응원하고 있어요. 라고 인사를 건넸다. 행사장이 잔잔해지자 매니저와 직원, 그리고 장인은 짧은 회의를 했다. 이번 일로 사내 교육이 완전히 바뀔 텐데 저희도 이전과는 다르게 적극적으로 고객 요청을 수용해야겠습니다. 매니저가 직원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장인은 따뜻한 눈빛으로 덧붙였다. 꼭 그렇게 해주세. 예술은 대중과 함께 호흡해야 완성됩니다. 직원은 결의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부터라도 내 고정관념을 버리고 손님을 존중하도록 노력하겠습. 사실 오늘 일이 없었다면 평생 몰랐을 뻔했어요. 며칠 후 실제로 브랜드 측에서는 전 세계 매장에 공문을 발송하며 고객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가 장비 지원, 정중한 응대, 그리고 편견 없는 대화를 우선한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특히 손흥민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며 그가 높은 지위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를 요구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하는 원칙을 지키겠다고 명시했다. 이 문서를 읽은 많은 이들이 감탄했으며 해당 브랜드는 단순 사과를 넘어 진정성을 보여준 셈이 되었다. 국내 언론은 이를 두고 영국 명품 브랜드 손흥민 갈등 사태 이후 혁신 선언이라 보도했고 대다수 소비자들은 이런 변화라면 앞으로도 믿고 거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손흥민은 조용히 자신의 SNS에 짧은 글을 올렸다. 누군가를 나보다 낮게 보지 않으며 정당한 대우를 요구하는 게 부끄럽지 않은 세상을 희망합니. 이번에 제가 겪은 일은 누구든 겪을 수 있는 일이지만 모두가 함께 변화한다면 그 경험은 귀한 배움이 됩니다. 그 글에는 수많은 응원 댓글이 달렸다. 당신 때문에 업계가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갔어요. 언제나 응원합니다. 다음 시즌도 파이팅! 저도 이제부터 어디서든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고 남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 실제로 런던 본사에서 정식으로 작성한 공개 서한이 전 세계 주요 매체와 SNS를 통해 발표되었다. 서두에는 손흥민에게 깊이 사과하고 감사를 표하는 문장이 담겨 있었고, 이어지는 본문에는 업계 표준으로 삼을 만한 고객 응대 정책과 새로운 가치 선언이 이어졌다. 이름하여 오픈레터 프로젝트, 모두에게 열린 보석 문화를 지향하겠다는 취지였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 움직임을 두고 아시아 최고 축구 스타가 불편함을 겪은 덕분에 명품 업계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다라는 논평이 나왔다. 그리고 이후로도 쇼핑몰이나 고급 부티크 등지에서 고객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훈훈한 소식이 이어졌다. 그날 이후 손흥민은 부모님께 드릴 특별한 보석을 완벽하게 제작받았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가장 기쁜 건 이번 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서로를 배려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상호 존중을 통해 훨씬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죠. 라고 말했다. 그 인터뷰 말미 사회자가 물었다. 앞으로도 이런 사회적 문제에 목소리를 내실 건가요? 손흥민은 웃으며 답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언제든 그렇게 하겠습. 축구를 하면서 배운 점이 바로 함께 뛰고 함께 배우는 정신이니까요. 매장을 떠나던 날 그를 붙잡고 다음 이야기도 기대하겠습니다. 라며 달려온 팬에게 손흥민은 작게 윙크하며 한마디를 건넸다. 모두의 권리가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우리 다음에도 또 함께 힘내봐요. 그렇게 억울하고 수치스러웠던 갈등은 유의미한 결실로 이어졌다. 이 사건은 단지 한 사람의 유명인이 당했던 부당 대우로 끝나지 않고 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정당하게 요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구조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이번 일을 통해 더욱 또렷이 알게 되었다. 앞으로도 지켜봐 주세. 변화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장인이 매장을 정리하며 직원에게 그리고 남아있는 손님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사람들은 미소로 화답했고 조명을 서서히 끄는 쇼룸 안에는 어느덧 따뜻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바로 그 순간이 더 나은 고객 응대 문화와 서로에 대한 이해가 싹트는 출발점이었다. 그리고 이 소중한 이야기의 다음 장은 지금 이 글을 읽는 모두가 직접 써 내려갈 몫이 될 것이다.
언젠가 또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땐 조금은 다르게 대처하겠죠. 매장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속삭이던 목소리는 희미한 희망과 결의를 간직한 채 사라져갔다. 진짜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비슷한 상황을 만날 수 있잖아요. 맞아,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 조금 더 당당하고 조금 더 서로를 배려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음에도 혹은 내일도 이 이야기를 이어갑시다. 혹시 모르죠. 또 다른 주얼리 쇼케이스가 열릴지도.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면서도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